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1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자기주도 영문법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우리 교재 자기주도 영문법의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영문법은 1강부터 100강까지 모두 10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개의 강의를 똑같이 20개씩 5개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1강부터 20강까지인데요. 모두 다 영문법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트 2는 21강부터 40강까지인데 동사의 종류, 시제, 수동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사의 종류와 시제, 수동태는 모두 다 동사에 대한 공부죠. 그래서 파트 2를 동사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는 41강에서 60강까지인데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트 3를 준동사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4는 61강부터 80강까지인데요. 조동사, 가정법, 관계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파트 5는 81강에서 100강까지인데요. 관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1강부터 100강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날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학습 기록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죠. 자, 파트 1 제1강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영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영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보면 영문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수학의 구구단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문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만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영어가 쉽다는 거, 특히 영문법이 쉽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강인데요. 자, 문법이 뭔지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법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문법의 정의는 품사가 어떤 성분이 되는가를 정해 놓은 거다. 품사라는 것이 어떤 성분이 되느냐 그걸 정해 놓은 게 문법인데 요것만 알면 영문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품사가 어떤 건지 공부할 거고요. 바로 옆에 2강에 가면 문장의 성분이 어떤 건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품사가 뭔지 공부하고 2강에 가서 성분이 뭔지 공부해서 품사가 어떤 성분이 되느냐 그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영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품사가 그러면 뭐냐?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종류입니다. 영어 단어는 굉장히 많겠죠. 아주 많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종류가 바로 품사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품사는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품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참고로 우리 국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품사가 있겠죠. 우리 국어에는 품사가 몇 개 있죠?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8품사, 우리 국어는 9품사입니다. 근데 영어의 품사 체계하고 우리 국어의
품사들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영어는 품사가 8개고 우리 국어는 9개지만 이 품사 1개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품사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하고 국어는 많이 다른 언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의 그 단어의 종류는 품사라고 하는데 이 품사는 8개다. 그래서 영어는 8품사다.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단어의 종류가 품사인데 그 8개가 뭐냐 하면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1강에서는 이 8가지 종류, 이 품사가 8가지가 있다. 요것만 알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8개 품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영어의 품사 8개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이 동사 하나가 차지하는 공부의 비중이 영어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품사가 8개인데 동사 하나에 대한 공부가 전체의 3분의 2다. 이 말은 영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 영문법에서는 공부의 3분의 2 이상이 다 동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만큼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동사를 영어로 verb라고 하는데요. 여기 V자만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약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는 동사를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 V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V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동사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정의 이런 말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동사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영어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작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건데 이렇게 동사의 종류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명사를 영어로 noun이라고 하죠. 이 맨 앞에 N자를 따서 약자로 씁니다. 자, 근데 명사도 종류가 있는데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가 나옵니다. 대명사는 pronoun이라고 해서 PRON 이 4개의 알파벳을 약자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명사의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품사입니다. 역시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대명사도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역시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는데 맨 앞에 A자, 이거 한 글자를 따서 약자로 씁니다. 역시 형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사는 adverb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AD, 이 2개의 철자 AD를 부사의 약자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치사가 나오죠. 자, 영어에 있는 8개 품사 중에서 이 전치사라는 품사 이거 하나만 우리 국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는 영어에 있는 모든 품사가 다 있지만 영어의 전치사만 우리 국어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이 전치사가 우리나라 말에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전치사를 잘 알고 나면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또 하는 일도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전치사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치사 밑에 이 네모 안에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앞에 있는 단어들 보면 of, in, on, off, at, by, to, for, from, into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단어들 많이 보게 되죠.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거의 모든 문장이 항상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up to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on account of도 있고 on the ground of도 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치사가 한 단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 또는 네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처럼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하다 보면 또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앞에 있는 이런 전치사 말고 뒤에 나오는 이런 전치사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전치사를 많이 써 놓았느냐 하면 영어에 단어가 엄청나게 많겠죠. 기본적으로 대학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거의 10,000개 가까운 단어 수거를 외워야 됩니다. 단어 수거를 10,000개 가까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단어 수거 외우는 게 힘들겠죠.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전치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전치사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치사가 많아 보이겠지만 영어 단어는 원래 몇천 개죠. 그리고 사전에 나오는 전체 단어를 다 얘기하면 몇만 개나 되겠죠. 원래 단어가 몇만 개나 있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10,000개 가까운 단어 수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전치사는 이게 거의 다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이런 게 거의 다다라는 것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이렇게 쉬운 단어들도 있지만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가 붙어서도 하나의 전치사 기능을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전치사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conj까지 약자로 씁니다. 접속사는 글자 그대로 접속해준다. 이렇게 단어나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접속해주는 게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도 전치사처럼 영어 단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칠판에 나오는 요 네모 안에 나오는 이게 접속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 단어가 수만 개나 되는데 접속사라는 품사는 거의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하는 일은 역시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나와 있는데요. 감탄사는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int 요 세 개를 잘라서 약자로 씁니다. 자, 그런데 팔품사 중에서 이 감탄사는 앞으로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내용도 없고 또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팔품사 중에서 감탄사를 제외한 7개 품사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영문법, 특히 영문법 기초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어의 종류인 품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즉 어떤 성분이 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숫자는 뭐냐 하면 명사 밑에 3이라고 적혀 있죠.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제3강에서 공부할 거고 대명사는 4강에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는 각각 5강, 6강, 전치사, 접속사는 7강, 8강, 그리고 감탄사는 공부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동사에 대한 공부 내용은 많기 때문에 9강, 10강 요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명사, 대명사가 3강, 4강이죠.
자, 책을 폈을 때 3강이 이쪽에 있고 4강이 이쪽에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는 크게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형용사, 부사도 크게 보면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5강, 6강에서 형용사, 부사를 같이 보라고 책을 만든 거고요. 전치사, 접속사도 비슷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7강, 8강에서 전치사, 접속사를 같이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동사에 대한 내용은 9강, 10강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강에서는 품사에 대한 내용이고 2강은 성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문법은 이 8개 품사가 어떤 성분이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강, 4강에 가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강은 명사가 하는 일, 4강은 대명사가 하는 일, 이렇게 나란히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5강, 6강을 보면 여기는 형용사가 하는 일, 6강은 부사가 하는 일, 이렇게 형용사, 부사 하는 일을 나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7강, 8강은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나란히 보면서 공부하라고 만든 거고요. 마지막으로 9강, 10강은 동사에 대한 내용인데 동사는 공부할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9강, 10강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동사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이렇게 전체가 100개의 강의가 있지만 1강부터 10강까지는 결국 품사, 성분, 그리고 8가지의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내용들로 1강부터 10강까지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1강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문법이라는 것은 품사가 어떤 성분이 되는 거냐, 이게 문법이다, 이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8개 품사가 있고 8개의 품사를 약자를 뭘 쓴다 정도까지만 알고, 이번 강의는 다른 내용은 특별히 더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8개 품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약자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